이강인 이적설이 본격적인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폴리와의 이적설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폴리 쪽에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과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나폴리의 디렉터인 만나가 이강인과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폴리 쪽에서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강인은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부터 새로운 팀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나폴리는 이강인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고 이강인을 위해서 논의유 중에 한 자리를 이강인에게 쓸 예정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나폴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적 자원이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전히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기 전부터 노렸었잖아요. 그래서 루벤 우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기자가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쿠보와 이강인의 계약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영입 리스트에 있고 이 두 선수를 영입하는 건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시작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서는 워낙에 수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강인이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서 잘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수비적인 측면도 중요시하는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전술도 또한 많이 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오른쪽 윙어 혹은 측면 공격수처럼 뛰어요. 그런데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은 5-3-2 전형처럼 보이지만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시메오네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올라가면서 알바레스의 옆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사실상 최전방에 있었던 알바레스와 그리즈만 투톱이 알바레스가 가운데 그리즈만이 왼쪽 시메오네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렌테, 히메네스, 랑글레, 왼쪽에 하비갈란 이렇게 4명의 포백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4-3-3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메오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포지션을 설명할 때 4-4-2 포지션으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바레스와 그리즈만이 이렇게 있고 시메오네가 올라가면서 알바레스, 그리즈만과 함께 3명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왼쪽에 있었던 갤러거 혹은 코케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마리오스와 데폴과 함께 3미들이 되고 이때 왼쪽에 있는 하비갈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선수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을 때 라리가 내에서 가장 드리블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하비갈란이 이강인과 함께 드리블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비갈란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하비갈란 자리에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늘상 배치가 되고요. 하비갈란이 올라오면서 왼쪽에 하비갈란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시메오네처럼 측면을 넓게 쓰고 알바레스 그리즈만 근데 그리즈만은 측면을 넓게 쓰기보다 안쪽에서 뛰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바레스가 최전방에 있고 그리즈만이 약간 가운데 쪽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요. 하비갈란이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메오네가 그냥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었던 요렌테가 전방으로 달려나오면서 오버래핑을 하게 되고요. 요렌테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데폴이 오른쪽으로 돌아떼요. 그러면 요렌테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요. 요렌테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3미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요렌테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계속 이제 움직이는 역할이고 데폴 같은 경우에도 중앙과 측면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도 측면과 중앙 그리고 내려가서 풀백의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하비갈란도 측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갤러거나 코케 같은 경우는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즈만은 중앙과 최전방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 전술적인 구조만 봐도 많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 전술에서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갔을 때 어떤 위치에 뛰게 하려고 시메오네 감독이 노리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뛸 만한 자리는 요 갤러거와 코케가 있는 자리 혹은 데폴의 자리, 요 두 자리에서 뛸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여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메오네의 자리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소화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자리거든요. 시메오네가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처럼 있지만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이렇게 5명의 수비를 만들어주고 공격할 때는 살짝 올라가서 중원 싸움도 좀 했다가 아예 올라가서 측면도 사용했다가 알바레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렌테가 올라오기를 기다려주는 이런 움직임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메오네의 이런 정말 활발한 이 경기장을 계속 뛰어다니는 역할은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그렇게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메오네가 최후반까지 내려왔다가 공격을 시작할 때는 최전방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측면을 빠르게 활용을 해주다 보니까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빠지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시메오네의 역할은 불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데폴의 역할이거든요. 시메오네가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 데폴이 기본적으로 시메오네가 내려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3미들의 한 자리, 그리고 시메오네가 올라올 때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그리고 한 칸 더 시메오네가 완전히 올라가 버리면 이때 요렌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포백이 만들어지니까 그 순간 3미들의 오른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메오네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렌테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데폴이 오른쪽으로 돌아뛰고 요렌테가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달려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메오네처럼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기본적인 이런 스피드가 아니라 선수들이 이미 올라가 있을 때 2차적인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지런함을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이미 보여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됐을 때 오른쪽에 뛰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움직임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시메오네가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측면에 있으면 데폴이 한 칸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뛸 때도 있어요. 이 역할도 이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됐던 것처럼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그리고 미드필더를 오가면서 데폴이 움직여주는데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갤러거나 코케가 하는 역할도 시메오네가 내려가 있을 때는 3미들의 왼쪽, 시메오네가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데폴 같은 경우에는 시메오네가 들어올 때 오버래핑도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이지만 왼쪽에서는 하비 갈란이 올라가 주니까 뒤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의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역할도 중앙에서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추가가 되면 그리즈만의 후계자 자리, 요 자리도 이강인 선수가 노릴 만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점점 더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즈만의 세대 교체도 점점 더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레스와 그리즈만 이 투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바레스와 세를로트가 나왔을 때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알바레스 옆에 이강인 선수가 배치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배치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법하다. 그래서 그리즈만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떤 형태냐, 수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메오네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투톱처럼 형태가 돼요. 시메오네가 오른쪽에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있으면 4-4-2, 내려가면 이제 5-3인데 여기서 그리즈만의 역할은 이렇게 최전방 투톱처럼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알바레스가 내려가서 수비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즈만이 시메오네가 내려가 버리면 미드필더가 3명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데폴이 오른쪽을 커버하고 바리오스 갤러거가 가운데를 커버하면 이때 내려와서 왼쪽을 커버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5-4-1의 형태가 될 때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실 갤러거가 왼쪽을 커버하면 데폴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알바레스가 오른쪽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리즈만의 역할이 이렇게 수비로 내려와서 왼쪽까지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강인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왼쪽 측면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강인이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올라갔을 때는 갈란이 올라오면서 그리즈만이 가운데로 좀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데폴, 바리어스, 갤러거, 이때 시메오네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렇게 3톱이 되고 그리즈만이 가운데에서 빌드업의 중심이 돼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즈만이 살짝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 이때 뒤에 있는 갤러거나 코케가 올라가고 데폴도 올라가면서 달려나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리즈만이 뒤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런 관점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흔히 하는 오해가 수비력이 약하다 혹은 많이 안 뛴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많이 뛰는 선수였어요. 다만 이강인 선수의 이 수비 방식이 달려드는 수비다 보니까 너무 섣부르게 달려들다가 본인의 공간을 비워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수비 라인 앞에, 그러니까 약간 수비를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로는 이강인 선수가 뛰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다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뛰는, 그리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활동 반경이나 달려들면서 수비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내려와서 어쨌든 상대 공격수에게 달려들면서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은 꽤나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이강인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요르카에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수비적으로 향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이 축구에서도 수비력과 많이 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강인 선수에게 아기레 감독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투 감독도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바꿔줘서 이강인을 뽑게 됐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요르카 시절 때 이강인 선수의 역할 자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에 선호하는 그런 역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마요르카에서는 5-4-1의 형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톱일 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5-3-2의 전형을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역할은 비슷해요. 어떤 역할이냐, 수비할 때는 내려가서 5명의 수비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상황에 따라서는 1명이 내려와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무리키 1명의 선수가 있고요. 그러면 5-4-1의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요르카는 수비적인 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있는 요 선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촘촘하게 밀집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서 4명의 선수가 아주 촘촘하게 들어와서 수비 블럭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중앙에 쏠려 있으면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왔다 갔다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투톱을 사용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투톱을 사용하면 5-3-2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에 밀집하다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마요르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에 있는 풀백이 끌려 나가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강인이 이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장면도 많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무리키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에 뻥 때려줍니다. 그럼 무리키가 받을 때 이때 앞쪽에 있는 투톱 중에 한 명이 먼저 달려가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히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2명의 선수에게 쏠려 있을 때 2차적인 침투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왼쪽에 있을 때는 빨리 빠져주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는 패턴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에는 공수양면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게 눈에 정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이 마요르카에서의 이강인을 보고 본인의 전술에 맞는 선수라고 본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중앙에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있고요. 이강인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최후방에는 5명의 수비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왼쪽 윙백이 달려나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강인이 이 모습을 보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다가 측면에 공간이 생기는 걸 보고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이강인이 빠르게 측면으로 다시 달려나가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고 여기서 역습을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5명의 수비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 라인, 최전방에 1명의 공격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이제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왼쪽과 오른쪽 미드필더들이 좁혀주고 있는 상황이죠. 중앙 지역에서. 근데 이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패스가 나가게 돼요. 아무래도 측면에 공간이 많이 비니까. 그러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안쪽을 촘촘하게 막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을 안쪽으로 이렇게 마요르카에서 배치시켰던 게 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요 공간을 좁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스를 주는 선수가 가로질러서 패스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패스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인이 달려간다. 그러면 달려가서 측면 수비를 이강인이 도와주면서 오히려 왼쪽 윙백이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수비 라인의 5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해주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마요르카 내에서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스피드가 다른 선수들의 부족하다 이거지 이강인 선수가 아예 많이 안 뛴다 수비를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활동량은 저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예요. 마요르카에서는 저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뛸 때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왼쪽 미드필더 그리고 사실상 마요르카의 공격의 에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라리가 전체에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6번째로 많은 선수였습니다. 이 볼 경합 승리 횟수가 많았던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중앙과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대랑 부딪히고 볼을 빼앗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이강인이 이렇게 중앙 지역에 4명의 선수가 있고요. 최후방에 5명의 선수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대신에 측면 공간은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그 순간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측면 수비를 도와주면서 측면에서도 2대1 상황, 수적인 우위 상황을 마요르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보면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측면과 중앙을 계속 오가는 갤러거라던가 코케의 역할, 왼쪽 미드필더 그리고 데폴처럼 시메오네가 올라가면 오른쪽 측면을 커버해줘야 되고 시메오네가 내려가면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처럼도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이 데폴의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 이러한 역할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특화가 된 모습을 마요르카 시절에 이미 보여줬다.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갈 때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전술이 4-4-2 혹은 4-3-3 혹은 5-3-2 이렇게 미드필드 라인이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 때도 이렇게 최전방에 투톱이 있고 3미들이 있으면 이강인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치자면 최전방에 그리즈만과 알바레스가 있고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가 있고요. 시메오네가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측면과 중앙을 정말 폭넓게 움직여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왼쪽에 있다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달려들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으니까 이강인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강인이 올라와 있을 때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3미들에서 이번엔 오른쪽 선수가 반대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이강인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빨리 내려가 줘야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3미들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달려나가고요. 이강인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와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의 미드필더가 형성이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달려나가서 압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3미들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측면으로 빠졌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서도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역할, 시메오네나 알바레스 이런 역할을 제외하면 많이 뛰는 역할로는 이강인 선수가 어디든 뛸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즈만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도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메오네 감독이 계속해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무리키랑 투톱으로 나오는 장면인데 이강인이 살짝 내려가서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럼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왼쪽에서 윙백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서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에게 패스만 한번 보내주면 순간적으로 측면이 무너지는 장면인 거죠.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하는 역할도 이런 거거든요.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좋은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강인이 이렇게 몰고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모두 본인에게 쏠려 있을 때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도 있고, 직접 본인이 슈팅도 가능합니다. 혹은 반대편으로 크로스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온더볼에 강한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시메오네 감독의 선택을 받는다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애초에 이 마요르카에서의 모습을 보고 시메오네 감독이 많이 뛰는 선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강인은 많이 안 뛴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서 스피드가 아니라 많이 뛰는 것으로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